18살의 고등학생 차연수. 하루아침에 가족을 전부 잃고 홀로 남습니다. 재산이라고는 단돈 2천만 원이 전부. 가족들과 함께 살던 넓은 아파트를 뒤로하고 작은 원룸 14층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코피를 흘리는 주변 사람들, 급기야 알 수 없는 생명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홀로 살아남았던 차연수는 최악의 세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이버 금요 웹툰 스위트 홈입니다. 10월 3일 인간 괴물화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밖은 괴물들이 활보하는 상황, 밖으로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수도 괴물화의 증상인 코피를 흘리기 시작하죠. 1층 상황도 마찬가지. 엘리베이터는 고장나고 건물의 모든 입구가 셔터로 막혔습니다. 완전히 봉쇄된 건물에 꼼짝없이 갇힌 주민들. 한편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마리아는 하늘에서의 완결편 시사회에 당첨된 현수. 그 영화를 보고 난 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죠. 영화를 보러 올 사람은 있을까 싶은 마음에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는데 누군가가 응답합니다. 대화를 이어가 보니 현수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괴물을 본 상대방, 그리고는 홀연히 사라집니다. 설마 같은 건물에 있는 걸까요? 소란스러운 창밖으로 1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려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괴물이 나타나고 아저씨는 추락하고 말죠. 12층에 남겨진 아이들을 해치려는 괴물에 맞서는 현수.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되려 괴물이 진화합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한 순간 쓰러진 괴물. 1408호의 아저씨가 현수를 살렸습니다. 홀로 남은 아이들을 구하고 싶다면 본인을 찾아오라는 아저씨. 휴대폰을 통화 연결 상태로 두면 삐 소리로 괴물을 탐지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 알려줍니다. 주위에 괴물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 밖으로 나서는 현수. 무사히 1408호까지 찾아갑니다. 손재주가 좋은 두식 아저씨가 개조해준 무기를 들고 아이들이 있는 1210호로 향하죠. 이상하게 조용하다 생각한 순간 귓가에 울리는 경고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소리에 민감한 괴물들이기에 숨죽이고 피한 현수. 얕게 숨을 내쉬는 순간 괴물에게 들키고 맙니다. 과연 현수는 아이들을 무사히 구하고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웹툰 스위트홈은 후레자식의 김칸비, 황영찬 작가가 함께 작업한 두 번째 작품인데요. 김칸비 작가의 작품으로는 후레자식 외에도 우월한 하루, 죽은 마법사의 도시, 그리고 현재 일요일마다 연재 중인 돼지우리가 있습니다. 그림의 황영찬 작가는 2009년 비은이라는 작품으로 데뷔했죠. 스위트홈의 괴물은 사람의 가장 간절한 욕망이 기이한 형태로 발현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박하게 생긴 괴물들이 이목을 사로잡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다리만 무척 발달하고 관음증 환자는 눈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벌크업이 가장 큰 욕망이었던 사람은 프로틴을 찾는 근육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최근화에 등장한 괴물 또한 굉장히 신선한데요. 스타가 되고 싶고 남들이 자신을 봐주기 바라는 욕망에 도저히 눈에 띄지 않을 수 없는 괴물로 변해버렸죠. 이 작품은 괴물에 쫓기는 주인공의 시선과 먹이를 찾는 괴물들의 시선이 교차되며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낮은 채도의 채색을 통해 전반적으로 작품의 감도는 스릴을 한층 더 높이죠. 위험한 순간에는 굵은 선을 활용하여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해 독자들의 몰입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작은 디테일들도 눈에 띕니다. 화이트보드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 보이시나요? 보드에 이전에 썼던 글이 살짝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도 신경 써 작업한 흔적이 보입니다. 웹툰 스위트홈은 곧 드라마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도깨비, 태양의 후예, 미스터 선샤인의 이응복 감독이 연출을 맡아 더욱 기대감이 큽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될 예정이며 좋아하면 울리는의 송강,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의 고윤정, 호텔 델루나의 이도현 배우가 캐스팅됐다고 하네요. 과연 웹툰과 드라마의 싱크로율은 얼마나 높을지 기대됩니다. 웹툰 스위트홈,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별점을 알려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채널 23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